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보이며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락하고 더 하락할 때가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과는 다르게 참 신기하게도 온체인 데이터들은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 모습 속에서도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 갑작스럽게 추가적인 하락이 이루어지며 참 답답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항상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가격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게 되어 있죠. 여지없이 오늘도 또한 나왔는데 지금보다 더욱 악화되어 4만 달러 선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보다 15% 더 하락해야 하는 수치로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암호화폐 유명 미디어이죠.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분석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단기 전망 악화되었다. 4만 달러 가능성이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저 45,672달러까지 하락하며 단기 전망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모멘텀 트레이더는 이를 종가가 53,000달러 이상일 때 롱 포지션 진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리스크 회피 선호의 경우는 일본 기준 20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수렴 추세 반전을 시그널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비트코인은 신고가 경신 후에 분명한 하락 반전 패턴인 더블탑 패턴, 머리 어깨형 패턴을 만드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4만 달러 부근에 매수 관심이 증가했다. 한편 최근 마이너스 펀딩비와 일본 기준 과매도 시그널은 신규 롱 포지션 진입 기회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정말 4만 달러까지 악화가 된다면 투자자들에게 패닉셀이 충분히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현재 약세장이 왜 왔는지에 대한 분석들 또한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과거 보유하던 금을 모두 팔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수하여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리얼비전의 CEO 라울 팔인데요. 이 라울 팔의 경우 현재 시장의 상황에 약세 패턴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견해를 보이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비전의 CEO, 암호화폐 시장 약세 전환인 개인 투자자 유입이 저조한 탓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매크로 투자자 라울 팔의 경우 최근 한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암호화폐 시장이 폭발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최근 상승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현금 보유량이 부족해 그만큼 강세장을 뒷받침할 만한 유입이 저조했다. 암호화폐 강세장에 따라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에 투자할 돈이 줄어든다. 다른 모든 지표가 최근 강세장에서 최고 수치를 경신했지만 신규 지갑수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가격이 전고점이었던 68,000달러까지 상승을 했을 당시에도 주변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격이 하락한 현재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하락을 할 때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암호화폐 시장을 죽이는 상황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매도해야 할지 말지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기관들과 전통 금융권의 강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은행들은 이제 막 이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한 걸음을 뗀 상태이며 규제적으로도 준비하려는 모습들이 눈에 띄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거시경제적인 상황들을 보았을 때 인플레이션의 위협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으며
있으며 오미크론의 확산과 테이퍼링으로 인한 금리 인상의 공포가 자산시장에 위협을 주고 있을 뿐 암호화폐 시장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시킬 만한 소식들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만한 소식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며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의 온체인 데이터는 건강한 상태이고 가치가 훼손되지 않으며 가격이 하락했다면 오히려 박앤세일의 기회가 온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비트코인의 하락 변동성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숱하게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은 그 어떠한 자산군보다 높으며 이러한 변동성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이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러며 미래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똑같은 자산군을 가지고 누군가는 자산을 증식시키며 누군가는 쓰디쓴 실패를 맛보게 되죠. 우리는 항상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 투자란 무엇인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하락에 마음이 아픈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비트코인을 너무나 사랑하며 홍보기업이라고 불리우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 또한 가격이 하락한다면 당연히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도를 하지는 않겠죠. 그동안 쌓아왔던 가치 투자의 경험과 비트코인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며 오히려 추가 매수할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할 텐데요. 현재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자산에 투자를 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이해된 상태에서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견딜 힘이 생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을 할 타이밍은 시장의 대세 상승장 당시 대부분의 분들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보니 가격을 바라보며 투자한 투자자들과 가치를 바라보며 투자한 투자자들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치를 보며 투자한 투자자들이 바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약세장 속에서는 내가 가격을 바라보았는지 가치를 바라보고 투자를 진행하였는지에 따라 마음의 상태가 명확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마음의 상태를 이제 또 다른 말로 투자 철학이라고 하죠. 이 투자 철학이 별거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50% 이상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하락장에 매도하고 상승장에 매수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시장을 길게 바라보시며 여유 자금을 통해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과는 다르게 온체인 데이터들은 지속적으로 상승 시그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한 온체인 데이터가 나왔는데 거래소의 유입 비트코인 물량이 지난 2015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거래소 유입 비트코인 물량 2015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글라스노드에 따르면 13일 기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로 유입된 비트코인 물량이 2015년 4월 이래 최저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거래소 유입 비트코인 물량은 지난 12월 6일 이제 4개월 최고치를 기록한 뒤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의 거래소 유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중이죠. 이와 반대로 익명의 주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유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매도를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하는데 그리 나쁘지 않게 볼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과 더불어 자산 시장에서 현재 가장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기 테이퍼링에 관한 우려인데요. 이 테이퍼링으로 인한 금리 인상의 촉발로 자본을 회수함으로 인해서 자산 시장의 하락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아진 상태이죠. 하지만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축적을 재개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의 말 좀 안 꼬였으면 좋겠는데 무튼 한번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투자자들 비트코인 축적 재개했다. 조기 테이퍼링 불안 극복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가 글래스노드의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축적을 재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주 30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거래소에서 유출되며 5개월 만에 최대 주간 유출을 기록했다는 설명이라고 하는데 거래소의 암호화폐 유출은
투자자들이 가격 상승을 예상한다는 신호로 지난주 S&P 500과 나스닥 다우지수가 각각 3.8, 3.6, 4% 상승함에 따라 증시 및 비트코인 시장이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에 따른 불안감을 극복했다는 진단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 유럽 증시 등 다가오는 16일이죠. FOMC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자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 이번 16일로 예정된 FOMC에서 테이퍼링이 가난 이제 강도와 속도를 어느 정도로 높일지가 관건인 상태인데요. 얼마 전 발표된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경우도 4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낸 6.8%를 나타내며 시간이 갈수록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강화됨에 따라 테이퍼링에 가속화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된 상태이죠. 이제 이틀 뒤입니다. 과연 FOMC에서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 금융의 중심이죠.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 참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주무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로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였지만 놀랍게도 명확한 규제기관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현재 미국에서는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이죠. CFTC의 경우는 암호화폐 관할권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오늘 미 SEC의 위원장이죠. 게리 겐슬러가 이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SEC 위원장 암호화폐 SEC 관할 맞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죠.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월스트리트 저널 CEO 협회 서밋에서 암호화폐는 SEC의 광범위한 권한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겐슬러의 경우는 대중은 자신들에게서 자금을 조달한 기업가나 회사로부터 이익을 기대한다며 이는 SEC의 관할에 속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때때로 고객들과 거래를 한다는 점에서 단순 거래 서비스 이상을 수행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들은 SEC에 등록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현재 SEC와 CFTC의 경우는 암호화폐 규제 주무기관 역할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CFTC의 경우는 지난 상원청문회에 출석하여서 암호화폐 규제는 SEC가 아닌 CFTC이다. 우리가 규제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전 CFTC 위원장인 이제 크리스토퍼 지안 카를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한 경험이 있는 유일한 미국의 규제기관이 CFTC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이죠. 2020년 9월 당시 미국 의회에서 CFTC와 SEC의 관할에 관한 법안인 디지털 상품 거래법이 발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암호화폐 거래소를 디지털 상품 거래소로 CFTC 관할에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지만 현재 계속해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암호화폐 관할권에 대해서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까요? 일각에서는 아예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새로운 규제 기관을 만드는 게 맞다라는 논의도 나오고 있는 만큼 충분히 지켜봐야 할 사안이 아닐까 싶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 참 게리 겐슬러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앞선 내용에서 보셨듯 금융의 중심인 미국조차도 암호화폐 관할권을 두고 싸울 만큼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초기 시장이라는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번 연도 들어서 제도적인 움직임을 가파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이에 크립토맘이라고 불리우는 인물 SEC의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게리 겐슬러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실망스럽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SEC 위원 게리 겐슬러 제안서 암호화폐 정의 불명확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의 경우는 암호화폐 규제안 관련 디지털 자산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적했다고 합니다.
헤스터 피어스와 또 다른 SEC의 위원인 엘라드 로이드만의 경우도 공동 성명서를 통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규제 의제에 기업의 자본 증식, 투자자 보호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실망스럽다라고 전했다고 하는데, 이어서 게리 겐슬러의 제안서는 암호화폐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고했다고 하네요. 이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SEC 위원장을 역임하기 전에 MIT 경영대학원의 교수직을 역임할 정도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서는 저명하고 정평이 나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인물이 SEC의 위원장을 맡게 된다고 했을 당시 암호화폐 시장의 친화적인 인물들은 당연히 규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속도 좀 나겠구나, 틀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게리 겐슬러 위임 전과 후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에 답답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럼에도 이번 10월 당시 현물은 아니지만 선물 비트코인 ETF 승인을 시작으로 이제는 규제적으로 한 발씩 때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의 경우는 미국에서의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가 2022년에는 틀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 속 이제는 욕을 먹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 하락의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7포인트 하락한 21포인트를 기록하며 다시금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떨어졌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다가오는 16일 FOMC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 가운데 거의 모든 월가의 금융사들이 이번 회의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기존의 2배로 높여 내년 3월에 양적 완화, 즉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중이죠. 현재 실업률은 4.2%까지 떨어졌지만 아까도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물가는 6.8%까지 치솟아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미 목표를 너무 많이 넘어섰으며 이런 상황에 유동성을 더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더욱 부채질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러한 연준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 심리로 시장에는 두려움의 공포가 깔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져 조금의 안도감을 주었지만, 오늘이죠. 영국에서 오미크론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오며 우려가 다시 증폭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국의 총리인 보리스 존슨의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기존의 바이러스의 순환 버전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며 영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처럼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의 청산을 시작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조금 회복할 만하면 안타까운 경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며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가격의 상황과는 다르게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사업 확장세는 지속되고 있는 중이죠. 참 마음처럼 올라가지 않는 시장에 답답한 마음이 없을 수는 당연히 없겠으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리 큰 걱정이 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FOMC의 영향과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하락을 했지만 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과거를 돌이켜 보았을 때 지금보다 더욱 심한 경제 상황들 속에서도, 심지어 국가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모조리 없애버리려 했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지금 당장은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공포가 드리웠지만 이 또한 장기적 차트 중 하락했던 일부분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절대로 시장을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며 항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여유 자금을 통해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